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이 계열사 전반의 주가가 약세를 보입니다. 특히 지배회사가 될 모비스의 주주들은 핵심 사업을 떼어냈다고 해서 불만이 있고 또 참여연대는 분할 비율이 잘못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 개편 이후 이 모비스의 변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권순우 기자와 함께 나눠보죠. 예. 권 기자, 일단은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정리를 좀 해주세요. 예, 정리에 앞서서 오늘도 모비스 주가는 20% 넘게 빠지고 있더라고요. 그 지배구조 개편이라 그러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요.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그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은 간단하게 그 정몽구 정의선 회장이 가지고 있는 저 표에서 보시듯이 계열사 지분을 이제 계열사 지분에 넘기고 계열사들이 가지고 있는 모비스 지분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그 순환출자고리에서 기아차가 모비스를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순환 출자가 해소가 되면서 대주주, 모비스, 현대차, 기아차로 이렇게 단순화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현대모비스의 AS 모듈 부분은 왜 떼어나는 겁니까? 예, 이 부분은 그 모비스의 주요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주주들이 가장 반발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네. 그 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모비스의 주식을 팔아가지고 그러고서 그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글로비스로 넘기면서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극대화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대전제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저렇게 그 지배구조가 개편이 될 때 어디가 더 유리하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지배구조 개편을 성공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대주주가 일방적으로 유리한 지배구조 개편을 할 경우에 지금 같은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절대 용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 그 비율을 좀 맞추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하지만 이게 사회적 요구와 주주들의 요구가 상충되는 상황에서 최적의 점을 찾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100% 만족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할 이후를 내다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의 미래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예, 그 현대모비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잠깐 좀 언급을 해드릴 필요가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라기보다는 이렇게 모듈을 만들어서 이렇게 일종의 부품의 연합군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부품을 현대모비스가 오면은 그걸 모듈화를 해서 현대차에 들어가고, 네. 여기서 끝나고 나면 이제 검수를 함으로써 현대차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런 느낌의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3만여 개에 대한 부품을 현대차에서 모두 생산을 하게 되면은 생산성이라든지 아니면 품질 관리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모비스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현대차가 도요타를 이기는 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도요타가 이제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에 대한 건데, 여기서 고바야시 히데오 교수가 이야기했던 거는 네. 이게 전 세계에서 모비스 같은 하청업체는 없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현대차의 생산성을 높여주고 품질을 관리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 국내 부품 부분을 떼어내기는 하지만 해외 부분이 남아있는데, 해외 부분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부품을 보면은 부품이 들어가려면 일단 차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많이 만들려면은 이제 국내에서 판매되는 실적은 121만 대고 해외에서 판매되는 실적은 604만 대예요. 네. 그러니까 부품 쪽을 국내가 넘겨줬다고 하더라도 해외 부분의 포션이 아직 훨씬 더 많이 남아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 AS 같은 경우는 돌아다니는 차가 많아야 되잖아요. 국내에 돌아다니는 차가 한 1,500만 대, 1,600만 대 정도가 되고 해외에 돌아다니는 데는 차는 한 4천만 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듈이나 AS 부분을 떼어냈다고 해서 그래도 한 3배 정도 이상 되는 그 해외 부분이 좀 남아있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측면이 해외 부분의 작년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뭐 사드 보복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모비스의 해외 부분이 저평가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배구조 개편 이후에 올해부터는 모비스의 해외 실적이 좀 나아질 거라는 점도 좀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 핵심 부품 사업의 경우도 현대모비스에 그대로 남겨뒀죠.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좀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좀 같이 볼 필요가 있는데, 옛날에 모듈 산업은 굉장히 좀 자동차에 만드는데 생산성을 굉장히 높여주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그럼 미래 자동차에도 이것이 핵심 경쟁력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요즘에 좀 미래에 좀 잘 나갈 자동차의 산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친환경차라든지 예, 모빌리티라든지 뭐 이런 부분인 건데, 그 친환경 부분에서 뭐 수소 전기차의 연료 전지 스택이라든지 아니면 수소 공급 체계라든지 아니면 지금 그 화면으로 보이고 있는 코나 EV 같은 경우에도 코나 EV의 핵심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거기 그 전장 체계 같은 것들을 여전히 현대모비스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품 모듈 부분은 이미 좀 약간 그 성숙된 산업이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성장 산업이 될 어떤 그 친환경 자동차라든지 커넥티비드카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에 대한 모듈 부분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이 지금 전속 모비스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현대차 그룹이 이제 모비스를 어떤 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참여연대 쪽에서 주장하는 내용도 좀 살펴주세요. 이 참여연대가 현대모비스의 합병 비율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대주주에게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합병 비율을 조작한 것 아닌가 뭐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걸 정말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 참여연대가 주장했던 거는 이제 영업이익에서 떨어져 나가는 국내 부문이 차지하는 부분이 95%에 달한다. 네. 그러면 0.5%만 남은 존속 모비스는 이게 껍데기 아니냐라는 주장입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맹점이 하나 숨어 있는데요. 참여연대가 분석했던 그 영업이익의 수치가 국내 부분에 대해서만 나오는 그 별도 재무제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사업을 떼내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국내 부분을 떼내는데 국내 영업이익만 계산을 하게 되면은 국내 부분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래가지고 이제 현대차에서 이거를 그 연결 재무제표, 해외 법인을 포함하는 연결 재무제표로 해가지고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30%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해외 부문이 안 좋았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남아있는 존속법인의 영업이익도 그렇게 낮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참여연대가 주장한 거는 이번에 넘어가는 게 97%, 98%에 가깝다라는 거고 현대차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는 해외 부문을 포함하게 되면은 70% 정도 수준으로 존속 모비스가 그렇게까지 많이 그 손해보는 구조는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볼까요? 현대차 지배구조 재편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 기존에 있던 사업 중에 돈을 벌고 있는 사업을 떼냈다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불만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있던 것처럼 지주사 전환을 하게 됐을 때 그 지배회사와 그 사업회사 주가가 같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주들은 그걸 많이 기대를 했을 텐데 그럴 경우에는 총수 일가에게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서 지배력을 훨씬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요새 같은 사회 분위기에서 그걸 만약에 했다면은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여론이 굉장히 악화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순환출자라든지 일감 몰아주기를 해소하면서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극대화하진 않으면서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되게 다양한 변수들을 두고서 이루어진 지배구조 개편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있어서는 순환출자도 해소가 됐고 일감 몰아주기도 해소가 됐고 분할을 하면서 어느 정도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핵심 사업들을 남겨놓았다는 이 네 가지 점을 고려를 하게 되면은 모든 주주가 모든 이해관계자가 만족할 수 있는 100% 완벽한 안은 될 수 없을지 몰라도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90% 이상은 만족할 수 있는 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장에서 그렇게 높게 평가가 그러니까 아직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심층 리포트는 변화하고 있는 현대차 그룹을 들여다봤습니다. 권순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